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을 드립니다. 주 초반에 약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외국계 특히 신한투자증권 이쪽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거에 민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사실 단기적인 매수를 하고 단기적인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도 신한투자증권에서 33만 3천 주 정도 순매도가 또 나왔어요. 어김없이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막 이런 형태의 매매죠. 그래서 일별로 한번 보면은요. 일별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양태의 매매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프로그램 매수 매도 정도 하는 거고 단기적인 매매 정도 하니까 얘네들 동향을 보고 샀다고 우리가 좋아할 필요 없고 팔았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드만삭스나 JP모간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이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 있어요. 모건 스탠리 있죠. 네, 얘네들도 그냥 단기 매매를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가 굳어가지고 계속 순매수를 한 쪽은 골드만삭스와 JP모간입니다. 요 창구 동향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증권하고 신한하고는 또 같은 통속이고요. 이렇게 이퀄이 되고 되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10만 원 선의 물량이 있기는 한데 진짜 있는가 이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제가 가져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나올 거, 이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8월의 대박주는 7월에 잡아야죠. 대박주 새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LB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시지를 좀 받으셔야 돼요. HLB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HLB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요. 이게요. 지금 5월 한 20일부터 지금까지 상관해 가지고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창구를 외국계 창구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골드만삭스라든가 신한증권이라든가 JP모간, 모건스탠리까지 뭐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모건하고 이 신한투자 얘네들은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이고 JP모간하고 골드만삭스는 계속 순매수를 해왔던 창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요.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5월 20일부터 얘네들 매매 행태를 좀 보면 자, 보십시오. 자, 샀다가 뭐 좀 팔고 샀다가 팔고 뭐 좀 지저분한 매매를 모건 스탠리도 역시 하고 있어요. 그죠? 신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제가 보여드렸지만 5월 20일부터 대개 동향을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샀다가 팔고 뭐 지저분한 매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늘 팔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의미 하나도 없어.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순매수. 얘네들이 안 파는데 주가가 밀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골드만하고 JP모간이라고 그랬잖아요. JP모간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JP모간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초반에 약간 샀다 팔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좀 사는 쪽으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죠? 되게 외인 창구들이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투자증권이 샀다 팔았다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외인 동향은 물론 중요할 수는 있는데요.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국 순매수가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외인 매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직 이 방향성은 그렇게 크게 그 변동이 없어요. 그죠? 예. 여기서 조금 매도를 했겠지. 매도를 했는데 조금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예. 내일 되면 요런 식으로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저점 고점이 올라가는 순매수 기준은 아직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인의 그 단타 창구의 매매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기껏 해봐야 그 외인들 매도 70만 주 나왔지만 0.97% 하락밖에 더 했겠어요. 이 정도 하락만 나타났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제가 이 물량이 10만 원대 오면 많이 있느냐.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매물로 한번 보자고 매물로. 매물로 한번 봅시다. 매물로 보면은 이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뭐 예를 들면 자, 이 기간에 따라서 틀린 게 2월부터 금년도 한 2월부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미 6, 7만 원대 그 거래 많았던 지역을 완전히 돌파를 했어. 그죠? 그다음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볼까요? 작년 10월 기준. 이렇게 보면은 작년 10월 기준으로도 이 5, 6만 원대의 이 매물대를 돌파를 이미 했죠. 했습니다. 그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정도부터 금년도 5월 정도부터 볼까요? 금년도 5월 정도부터 보면은 뭐 5만 원 선의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보나 금년 2월부터 보나 금년 5월부터 보나 매물이 있는 층은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차익 매물 정도만 소화를 하면 위쪽에 물린 매물은 별로 없으니까 순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량대로 봐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위쪽에 사실 별 물량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 클래스 2로 결정이 된다. 이런 정도의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순항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클래스 2가 나오겠어요 지금?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쉽게 안 밀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국내 쪽에서요. 국내 쪽에서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리보 캄넬리 주맙에 대해서 승인을 획득을 FDA에서 하면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HLB 제약에서 팔죠. 이 재료가 이제 뭐 품목 허가 신청했다. 뭐 이 재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뭐가 바로 나오냐면 적응증을 확장한다. 제가 리보세라닌 물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팔로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지난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파이프라인 보여드리면서 자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리보세라닌 물질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임상들이 적응증 확장되는 임상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안 나타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가 불쏘시개로 이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면 좋은데 민감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민감도 테스트를 하면서 그때 상황 판단을 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적응증 확장권 그죠?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거 유럽에서 리보세라닐 허가 신청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해요. 지금 뭐 승인은 미국 FDA는 다른 당사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외자 유치 3천억 이거 제가 기사로 지금 예전 기사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이제 국부 펀드, 해외 국부 펀드 이런 데서 들어온다고요. 뭐 테마색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루머도 많습니다.
돈 엄청 많은 해외 국부 펀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승인 난 다음에 들어오기 전보다 승인 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다른 당사이기 때문에. 왜 승인 후는 좀 비싸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해외 자금들이 FI 재무적 투자자들이 늦게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비싸게 주고 사야지. 주가는 이제 올라 있을 거니까 승인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허가가 결정되는 그 즈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이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이뭐 12만 원대 그냥 돌파가 되는 거지 뭐 돌파될 수 있어요. 그죠? 예, 돌파되면 뭐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삼성 바이오 한 57조 그리고 셀트리온 한 40조 이 시총을 분명히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이익 예상이 있잖아요. 예상. 셀트리온의 3배란 말이에요. 3배. 그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2조입니다. 2조. 지금 2027년도 예상이. 그죠? 셀트리온 한 6천억이야, 지금. 근데 얘가 어리버리한 놈이 40조가 지금 시총이. 말 됩니까? 그러면 2조 가면은 120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HLB는.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얘가 지금 1조 정도 영업이익인데 시총이 60조 가까이 돼. 그럼 2조면 HLB가 2조면 120조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간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가는 것이고 당장 100조 가진 않죠. 그리고 100조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꿈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른다 이거지 지금. 지금 이제 겨우 시총이 얼마야? 이제 겨우 그 12조 아니에요. 12조. 100조까지 가면 한 8배 더 터져야 돼. 8배면 주가로 따지면 70만 원대. 여러분, 이런 우리가 꿈 못 가집니까? 꿈이라는 게 꼭 실현돼야 꿈인가요? 꿈을 꾸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0조 못 가니까 야, 너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런 꿈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상징성입니다. 100조라는 거는. 예?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근데 주가가 얌전히 가게 절대 안 놔둬요. 공매 세력의 농간도 있고 루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가가 그래서 지그재그 파동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머리를 맞대고 그걸 좋은 길을 찾아서 흔드는 재료가 나와도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판단을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HLB라고 문자를 보내달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힘이 좀 되도록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못 보냅니까 여러분? 그죠? 많이 보내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HLB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뭐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